관련성, 예. 조국에 대한 수사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정경심은 이제 사실상 수사 끝난 거고요. 조국 중에도 이제 혐의 중에도 뇌물 있죠. 예, 예. 왜 정경심 혐의 중에 그 WFM 그 주식은 이제 그 시세가 한 7천 원 정도 넘을 때 이거는 이제 5천 원에 12만 주 있잖아요. 6억. 그렇죠. 그 주식을 이게 그 싸게 시세보다 예. 차명으로 이제 그 동생 샀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때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죠.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 공무원한테 상장기업의 주식을 싸게 주면 당장 이게 그날 팔아도 한 주당 2천 원만 남아도 2억 4천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럼 이게 누가 봐도 뇌물에 의심이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조국 뇌물 관련성 이 부분을 이게 검찰이 중점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 왜 공짜로 뻔히 주가가 있는데 2,000원씩이나 싸게 주었겠습니까? 다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국이 이번 주 중에는 어쨌든 소환조사 가능성이 제일 크지요. 그렇죠. 정경심은 이제 그 구속이 될 때 20일까지 체량되거든요. 예, 예. 원래는 이제 그 10일에 한번 연장하면 10일이면 20일이죠. 그렇다면 이게 정경심이 기소하기 전에 조국을 소환해야 되고 그래서는 이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게 다음 주인데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이번 싸움은 이제 이거 한마디로 제가 방송에서 했지만 딱 정리하면요. 이번 싸움은 이게 조조 집안 싸움입니다. 조조 집안 싸움.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국과 조범동의 싸움이다. 조범동 측에서 뭐 화를 단단히 냈다 그런 보도가 그렇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하고 이제 정경심이는 무조건 이게 조범동 꼬리 자르기. 그리고 이제 정경심이나 나는 이게 피해자다. 예. 이런 게 이제 그 프레임으로 접근하고요. 예. 근데 조범동이는 야 이제 와서 이게 내한테 모든 걸 떠넘기네. 뒤집어 상당히 씌우네. 배신감을 느끼면서 너무 이게 화가 많이 난다. 예. 물론 이제 조범동이가 다 불어버리면 공멸하죠. 예. 다 불면 이게 공도 동망 공멸하지만 조범동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이게 다 불어버릴까? 예.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이번 싸움은 이게 조범동하고 조국, 조조의 집안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해관계가 걸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기도 살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가겠습니까? 근데 그 결정적 스모킹건이요. 결국 이제 그래서 두 개예요. 이번에 이거 조국 수사에서 결정적 스모킹건은 두 개인 게 하나는 이제 그 정경심이가 녹음한 녹취록 있죠. 예. 이게 자성자박이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핸드폰 녹음이 아닙니다. 예. 핸드폰이 아니고 핸드폰 압수수색 못했잖아요. 예, 못했죠. 근데 그 조범동이하고 또 이게 다른 여러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예, 우국하이나 예. 이런 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정경심이가 몰래 녹음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또 저 사람들 못 믿으니까 말 바꾸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녹음해놓은 걸 컴퓨터 디스크에 넣어놓은 거죠. 이게 검찰 손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도 결정된 게 그 녹취록이고 네. 아마 이제 그 조국과 관련이나 모든 것도 녹취록이 스모킹건이 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스모킹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조범동의 입이다. 아. 조범동의 예. 입이 너무 이게 정황이 구체적이고 진술이 예. 일관성이 있으면 증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조범동의 입하고 녹취록 두 개가 스모킹건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은 그 행방불명된 노트북 네. 이런 것은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안 합니까? 당신 그거 다 나와 있던데 그거 어디다 뒀어요? 제출하라고 이게 엄청나게 압박을 하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런데 제출하는 순간에 완전히 죽는데 차라리 이게 제출 안 하면 뭐 증거인멸에 대해서 약간 형량이 좀 불리할 수 있지만 그러게 제출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놀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제출합니까? 그러겠네요. 저는 이게 꽁꽁 숨겨놨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파쇄시켜버리는. 근데 보통 범죄 심리학적으로 뭐 한강에 던져버리거나 완전히 파쇄하진 않아요. 본인도 이게 언젠가는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꽁꽁 믿을 만한데 이게 파묻어놨거나 숨겨놨지 않았을까 이래 보입니다. 이제 조국 수사를 하면은 그동안 뭐 늘 얘기됐던 대로 입시 비리 관련 또 운동학원 관련 건도 있지만 결국은 조국 펀드에서 뇌물 수수 여부 그것에 대한 인지 여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갈래는 지금 윤규근 총경이라고 저 경찰 총장으로 불린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의 뇌물 수수 혐의도 있지만 대다수가 예측하는 것은 결국은 조국 민정수석실의 비리 거기까지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인가. 그렇게 될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 실세들의 그런 비리 의혹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관측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윤규건은요. 얼마나 그 대단한 인물이냐면 예. 노무현 때요. 5년 동안 이게 청와대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1년 동안 청와대 핵심 중에 경찰 중 핵심이죠. 그렇죠. 크게 그 두 갈래가 되는데 첫째는 이제 그 김태우 조사관인데 이거 폭로한 것처럼 수사관. 거기 보면 이제 그 뭐 부산시장 유재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감찰 무모라든지 또 민간인 사찰 직권 남용 있잖아요. 이런 이제 부분이 한 갈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규건도 결국은 이제 이거 사모펀드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규건이가 돈을 대출받아 투자한 회사 있죠. 그게 노건 CNI잖아요.
큐브스라고 알려져. 옛날 이름이 이게 큐브스고 예. 지금은 이제 그 상장 기업인데 노건 CNI거든요. 예. 이 주식을 WFM 있죠. 예. WFM 이게 2대 주주로 샀고요. 그다음에 그 큐브스에 이사하던 사람이 지금 이게 WFM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말은 이게 자금하고 인맥이 섞여 있죠. 예. 따라서 이제 그 큐브스, 노건 CNI하고 WFM 요 부분도 이게 수사하는 그래서 이제 융주금과 관련한 거는 크게 그 민정의 비리,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 두 가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간에는 조국이 이제 어차피 뭐 소환 조사를 받고 나면은 범죄 경중에 따라서 구속과 불구속 뭐 이런 청구 여부가 갈릴 텐데 뭐 부부간에 뭐 그런 구속시키는 애는 없다 뭐 이런 것이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경심이가 이미 구속됐으니까 조국은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전혀 안 맞고요. 일단 이게 그 혐의를 제가 방송에서 조금 전에 하고 왔잖아요. 네. 뭘 주로 이 김홍국 편이라고 했냐면 조국이 혐의가 너무 구체적이라는 게 정경심이가 그때 WFM 6억에 12만 주 샀다 했잖아 싸게. 예. 근데 그때 돈이요. 조국 계좌에서 청와대 근처에 ATM 기계로 5천만 원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김홍국 그분은요. 자기도 이게 부인이 보내라면 용도 안 먹고 보낸대.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에서 뭐랬냐면 조국이 민정 월급이 얼마냐? 5천만 원 이게 작은 돈이냐? 내가 그때면 이게 50만 원만 보내라 해도 당신이 어디 쓰려고 하느냐? 물어볼 텐데 어떻게 5천만 원을 조국이가 용도도 안 물어보고 이게 무조건 보낼 수 있느냐? 이걸 토론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그래서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당시에 정경심이가 전화해가지고 야 당신이 이게 그 주식 우리 이거 WFM 사는데 오늘 팔아도 이게 2억 4천 남고 만약에 다음 달에 정말 좋은 호재가 뜨는데 되면 이게 몇 배로 대박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보내라. 이래서 거기 그래서 조금 5천만 원 바로 보내고요. 그 당시에 정경심이가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5천만 원 보내라 하면서 뭐 우리 집에 누가 아파서 치료비 보내라 이렇게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경심이가 충분히 상황을 설명했고 조국도 그 모든 걸 알고 5천만 원을 송금한 거다. 이게 상식하고 경험칙이 맞다. 이렇게 제가 토론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 보낸 게 5천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알고 했다면 이게 분명히 뇌물이 맞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박사님 질문처럼 그럼 이게 부부간에 구속된 얘기가 없느냐? 그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사람만 보면 이철이, 장영자, 그것도 아, 있죠. 예. 그 다음에 더 최근에 임창열 있죠. 아, 예. 경기도지사. 근데 그 부인 주혜란, 그것도 이제 돈 몇 억 받아가 퇴출 막기 위해서 완전히 구속돼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두 명이. 그 다음에 일가도 뭐 하다못해 최순실, 정유라도 일가족이 다 영장이 정유라 3번 청구됐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법에 어디에도 부부간에 구속하지 마. 이런 게 법이 없다는 거예요. 혐의가 크면 구속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근데 이 조국 혐의는 뇌물은요. 뇌물은 이제 이거 1억이 넘으면 아시다시피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 다음에 1,000만 원만 받아도 구속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둘 다 구속되고 뭐 만에 하나 한 명만 구속한다면 그거는 이게 조국이 구속했어야지. 그게 몸통이니까. 따라서 저는 둘 다 구속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문점은 이 5천만 원을 보냈는데 그걸 누가 녹음할 리도 없는 것이고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입에 달렸다고 보여지는데 아이 나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내가 필요해서 5천만 원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입맞춤을 먹고 다녀요.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정일 뿐이지. 증거가 이게 5천만 원 하나만 딱 있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든 증거는 여러 개가 합쳐져 가지고 보통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조범동이가 조국하고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아니면 주고받은 메일이 있다. 이게 보도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범동이 입이 스모킹건 했잖아요. 근데 조범동의 입하고 5천만 원 보낸 게 일치가 돼버리면 바로 이게 그런 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고 박지원 의원은 왜 부부가 구속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도 뭐 조국 보호에 앞장서던 이제는 정경심 보호도 또 뭐 이렇게 편들게 앞장서고 그러는데 그 양반은 왜 그래요?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박지원은 이게 그 뭐 여당인지 야당인지 낮에는 이게 그 야당, 밤에는 이게 여당 옛날 사쿠라처럼 아마 그래서 끝까지 이게 조국이나 정경심 감싸기에 나서다 보니까. 근데 그런 나서더라도 최소한 이게 팩트는 확인하고 편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철이 장영자. 그것 떠나서 이게 본인이 임창열이 모릅니까? 그때 임창열 부인 주혜란이 구속될 때 은행 퇴출 마감해서 돈 받고 뇌물로 그때 구속될 때 그 박지원이가 모를 리가 있나요? 알죠.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예. 근데 왜 부부가 구속된 적이 없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래서 근데 그 박지원 같은 사람을 혹세무민하는 완전히 사쿠라 정치이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이게 여당. 뭐 이렇게 보입니다. 압니까 또 목포에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안 하는 거. 박지원을 그냥 그대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안 내면 박지원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손혜원이가 그네 있을까요? 지금 손혜원이는 이게 박지원이가 미워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 그럴 수도 가장 이 조국 과학이 앞장선 게 손혜원. 그다음에 그 우리 민원연의 최민희인가요? 예. 그 여성 의원 민원연. 그 최민희가 뭐 하여거나 요 패널들 저 종편에 나온 사람들 다 뭐 방심위에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많은데 그 사람은 뭐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국 과학이 앞장서고 있는데 박지원이가 그 끼가지고 만약에 손혜원하고 관계해서 어떻게 될지 목포 손혜원이가 아마 저는 박지원이를 절대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기초가 주목됩니다.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 협의회 윤석열도 들어라 했는데 서로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또 혹시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번 조국한테 지시한 것처럼 이런 거 해오세요. 이달 말까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당히 그 문재인이든 조국이든 윤석열한테는 이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우리 총장님 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 주세요. 이러다가 이게 갑자기 진짜 조국 수사하니까 갑자기 검찰권 절제해라. 또는 이게 조국한테 업무 보고 받으면서 윤석열한테 마치 제3자 지시하듯이 검찰개혁 방안에 내놔라. 막 이랬잖아요. 상당히 그 배신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문재인 입장에서 지금 이게 윤석열을 자를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자를 방법도 없잖아. 2년 이게 보장되니까.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웃으면서 계속 뭐 열심히 해라. 하지만 속마음은 이게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조금만 이게 꼬투리 잡히면 청와대 민원도 들어왔잖아요. 윤석열이 처벌해달라고. 조금 하나만 이게 꼬투리가 잡히면 그걸 핑계로 이게 자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일단 뭐 31일 어떤 관계일지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로 하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분이야말로 조국 지키기에 앞장서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일간에서는 또 세간에서는 혹세무민은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혹세무민은 브로커 지식인이다. 어용 지식이다. 어용 지식인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차피 시민단체 또 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이 있어서 윤석열 총장과 뭐라고 해야 하나요? 뭐 대전도 아니고 한판 승부라고 해야 하나? 뭐 이거 불가피해졌죠. 네. 그렇죠. 현재 이 유시민을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좀 한자 어렵죠. 혹세무민 그다음에 이 곡학아시아는 지식인 중에 제일 나쁜 게 곡학아시아입니까? 예, 그렇죠. 혹세무민 곡학아시아는 사이비 의용 지식인이다. 이렇게